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오늘 밤 11시를 기해 옥천과 영동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역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영하 3도에서 영하 2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 밖에 음성 괴산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제천 보은도 영하 3도로 청주와 단양을 제외한 도내 전역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를 내렸다며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산 갈등을 빚던 80대가 문중 시제를 올리던 중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입니다. 제사상이 검게 그을리고 돗자리도 모두 불에 녹아버렸습니다. 방화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문중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도중 누군가 뒤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로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11명이 1도에서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의자는 다름 아닌 같은 종중원 80살 A씨였습니다. 평소 A씨는 재산 문제 등으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A씨가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 개발하면서 그 돈을 받아갖고 횡령을 해서 재판에 승소했어요. 시사 지낼 때나 무슨 행사 때 행패 부리고 맨날 싸우고 하고 그랬었어.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화물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공항에는 항공기에 넣는 기름을 보관하는 항공유 보관소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러 정유회사의 기름을 한꺼번에 보관하고 정유회사가 자신들이 넣은 만큼을 뽑아서 항공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항공사 소유의 시설로 정유사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공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인 항공유 보관소를 한 곳의 정유회사만 이용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국제공항입니다. 지난 1999년 아시아나 측이 20년간 사용하고 공사에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항공유 보관소를 건설했고 SK에너지의 관리와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20년 만에 기부 체납이 이루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항공사는 다시 SK에너지에 1년간 재임대를 해줬습니다. 때문에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은 이 정유회사의 기름만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공공시설 독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취재했습니다. 공항공사는 현재 새로운 항공유 저장소를 짓고 있습니다. 당초 기존 저장소를 기부 체납받기로 한 시점인 지난달 15일 완공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돼 완공 시점이 1년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저장소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공사 측은 저장소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기존 운영업체인 SK 측과 1년간 수의계약을 맺었고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수의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가시설 독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선 한 곳의 정유업체와만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경쟁력 있는 가격을 선택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니까 이런 거죠. 독점적으로 돼 있는 거는 그렇겠죠. 또 청주공항에서 새로운 항공사를 맞으려는 다른 정유업체들은 기회조차 없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너희만 써서 네가 1년간 그 자리 이용해 먹고 나 그 다음에는 입찰을 붙이겠다. 이 공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공공시설을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미세먼지 탓에 공기청정기는 어느덧 필수 가전제품이 돼버렸는데요. 게다가 값도 갈수록 비싸지고 있는데 광고와는 달리 성능과 유지 비용에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지역은 이번 가을 들어 9번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집집마다 필수 가전이 되고 있습니다.
체감상으로도 밖에 나가봐도 이제 공기가 뿌연 게 보이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관지가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증가했고 업계에선 올해만 300만 대 이상 팔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제품별로 성능과 유지비 면에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제거 성능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충족했지만 탈취 효율에선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나았습니다. 소음 면에선 샤오미 제품이 가장 컸습니다. 연간 전기요금은 삼성 제품이 가장 비쌌고 필터 교체 비용은 7만 원 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때는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위해서 벽과 가구와 일정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주기적인 환기는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주변에서 살충제나 헤어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중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열대 작물인 카사바를 노지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건강 식재료로 알려진 카사바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시장 전망도 밝다고 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초분이잖아요. 그래서 뿌리 하나하나가 마치 고구마를 닮았습니다. 아열대 작물인 카사바입니다. 세계 8대 작물이자 25개국 8억 명 인구가 식량으로 즐겨 먹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중부지방 최초로 노지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재배 결과 1000제곱미터 넓이에서 약 2톤의 카사바를 수확했습니다. 이는 고구마나 감자와 비슷한 수확량입니다. 카사바는 가뭄과 병충해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녹말 함량이 높지만 당지수가 낮아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글루텐 성분이 없습니다. 열량은 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피오카로도 불리는 녹말은 버블티 음료의 주 재료로 쓰이는 등 다양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섬유질이 많고요.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돼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식재료 외에 주정이나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가에서 실증 재배를 거쳐 새 소득 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무병종묘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충북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충북농기원은 수요가 점차 늘 것으로 보고 카사바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도내 응시자가 13,9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145명, 8.2% 감소한 수치로 도교육청은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의 32곳의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시험 당일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은 10시 이후로 조정되며 시험장 200m 이내 차량 진출임과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항공기 등의 소음이 통제됩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화재로 숨진 시민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2,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금 지급은 청주시가 지난 6월 모든 시민을 상대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음성군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식이 조병옥 음성군수와 경대수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새롭게 건립한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키즈카페와 회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습니다. 서청주 새마을금고가 마련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오늘 임직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김장 1000포기를 담가 경로당과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 등 100여 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청주시 용암동의 일부 아파트와 학교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청주시는 용암 배수지의 물탱크 청소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노후 관로의 물이 이들 아파트와 학교의 수도로 흘러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긴급 복구반을 파견해 오전 11시쯤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갑질 의혹으로 대기 발령된 청주시의 한 동장이 시청 당직실에서 기름통 소동을 벌이는 등 청주시 공무원들의 이딴 일탈과 관련해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연속적으로 불거진 사건들은 공직기강 회의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19일 송재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이번 청문회는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